안녕하세요.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 플러스 재단에서 발표한 50 플러스 세대 정책 동향 보고서 중에서 제 눈에 띄는 주거, 일, 여가, 학습, 라이프 스타일 이 중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서울시 50 플러스 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중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예측하다시피 일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사회 참여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축소되었다라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했느냐인데 외식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번듯한 직장 생활하거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나 뭐 가정 가구를 새로 바꿨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50 플러스인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중산층의 이상인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평소 건강 상태의 변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울감, 고립감을 전체 인구, 전체 50대에 약 한 50% 절반 이상은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비대면으로 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굉장히 우울하고요. 어느 순간 저녁 시간에 가서 식당에서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밥 한번 먹는 게 얼마나 작지만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 떠올리는데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것이 크죠. 그나마 최근에는 2차 접종을 대부분 마치셨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줄어든 신체 활동 빈도라든지 우울감, 고립감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이후 건강 악화 요인을 비교해 보니까 신체 활동 부족한 것,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감염병 불안, 굉장히 그 걱정스럽죠. 그리고 특히 이제 치명률 같은 것은 고연령일수록 더 위험하니까 그렇고요. 우울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1인 가구와 주거 취약 문제와 대안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주거 특성을 보면요. 다가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의외로 고시원 오피스텔 이런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인 가구인 경우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4%에 불과하고요. 그 중장년이 있고 50 플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라든지 보증금 월세 이런 식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삶의 굴곡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결혼도 안 하셨거나 여러 가지 삶의 그 살아가다 보면 50대에는 한 번쯤은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 50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가구 중장년 주거 취약 문제에 대한 해법과 고민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제 50 플러스 재단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발제를 한 교수님의 의견인데 첫 번째는 사회주택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 사회적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계층끼리 신청하여 입주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사회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로 원룸 고시원 당하고 이렇게 살지만 제3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의 공간에서는 1인 가구가 집과 직장 외의 공간에서 쉼과 함께 정보를 얻고 적당한 인명성, 느슨한 연결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뭐 걷기라든지 차 모임, 소셜 다이닝, 건강 상담, 독서, 수다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공간이죠. 세 번째는 통합 주거 지원으로 주거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의 노인 정책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살던 곳에서 살게 하는 정책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살던 곳에 산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가라고 하더라도 집에 대한 그 모기지, 대출이 있어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또 이동에 불편함이 나이가 들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거주,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한 촉진 방안으로 첫 번째는 거주 공간을 개선해 준다. 주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지신 분들이 뭐 턱을 없애준다든지 어떤 안전바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특히 2층 옥상 계단 이런 거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생각해야 될 것은
전원주택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특히 타운하우스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계단 있는 2층 집 이런 것을 그 시니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야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뭐 8학년 정도 되시면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본의 경우에도 80대가 돼서 후회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집을 내가 조금 건강했을 때 옮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병원 동행, 당신처럼 동행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서 특화된 모듈을 만드는 것을 거기 유은선 대표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동을 도와주는 인력들, 이동을 도와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체계적이어야 되고, 또 손볼 곳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살려면 지역사회 안에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특히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옆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최근에 어떤 이동을 돕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메릴랜드 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워싱턴 옆에 있는 주인데요. 거기서는 주로 보조금 주택이라든지 대출, 너싱홈, 세금, 이동 지원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이제 많이 유사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재취업 그리고 경력 전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림을 보면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향에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 있는 게요. 동일한 직무에서 적정한 그 스킬 또는 조금 오버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업종에서 있을 때 동일한 직무, 동일한 업종일 때는 일자리 정보랑 연계 정보를 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할 때는 업종 간 이동을 연계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스킬이 부족할 겁니다. 특히 디지털 스킬, 소통 스킬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디지털 스킬 같은 경우는 스킬링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그 좌담회나 인터뷰 전문가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 여전히 현장에서 꼽는 것은요. 어떤 스킬 중에 소통 스킬을 최고로 꼽습니다. 즉, 대부분이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가? 그 사람들과 같이 코워킹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전의 스킬셋이 훌륭할수록 본인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더 말랑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니어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그 속도,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속히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특히 소통 중에 디지털 소통 역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50 플러스 여가 정책의 변화 이 부분도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남구인 경우에는 여가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학력 수준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은퇴 후에 해봐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취미가 있는지 한 달, 그게 좀 짧으면 세 달씩 하나씩 해보고 아니면은 그 적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1년 현직에 계실 때 1년을 뭐 4개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세 달씩 새로운 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6개월씩 새로운 일을 해보고 그 일이 좋으면 더 디벨롭을 하고 아니면은 아닌 것은 해보고 이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데 은퇴 전에도 마찬가지고 은퇴 후에도 이런 활동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영화 생활을 아름답고 또 생활이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관계망이 중요한 50 플러스라는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그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고 특히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용력 확장이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특히 보건 의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복지 인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용량, 인력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사회보장 정책,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이런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것들, 특히 기술이라 하면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미래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또는 현재 있더라도 그것을 미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학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많은 경우를 보니까 나는 이미 다 알아,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과거에 머무르신 분들은 노화도 빠르고 건강 악화도 빠릅니다. 대신에 나는 얘가 흥미로운데 새로운 이런 메타버스가 생겼대, 새로운 이런 일자리가 생겼대, 새로운 이런 취미가 있대 라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경험하는 분들은 더 말랑말랑하고 더욱더 젊어지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고, 이것이 기술의 급진 그리고 사회적인 양극화의 심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혹시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그것은 취약자인 시니어 고연령일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